네. 아침에 일찍 오신다고 졸리죠? 그죠? 이따 커피나 마십시다. 자, 일단 오늘 이항부포 연습생 이 프린트 보시면 자, 여기서 주장하는 게 맨 앞에 거 보시면 그냥 그 얘기예요. MP가 5 이상이고 1-P 요거는 이제 제가 이제 참고한 책에서는 5 이상이 충분히 크다라고 봤고요. 어떤 책에서는 10, 어떤 책에서는 30, 다양합니다. 그래서 얘가 뭐예요? 충분히 크면 자, 얘기는 뭐예요? 어차피 가정이니까 항상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항상 쓴다. 그래서 요 기준은 뭐냐? 학교쌤 기준입니다. 병철이 형이 요 프린트에서 프린트 나왔는데 아무도 안 올려주셨던데 올려주시고요. 프린트에서 말씀하신 숫자 기준으로 하시면 됩니다. MP랑 NQ가 충분히 크면 이 친구가 이항분포 따르는 친구가 확률이 이렇게 주어졌을 때 뭐 A라고 합시다. 내가 여기에 근사한다고 보고요. 요 값을 요렇게 해서 구할 수 있더라. 그래서 요 RPX는 뭐예요? 정규 분포의 확률 밀도 함수라고 하면 자, 요렇게 갖고 구할 수 있더라. 요렇게 근사 가능하다. 사실은 이제 근사인 거죠. 네. 자, 그래서 얘가 이게 아니고 이렇게 되면 근데 요것도 선생님 쓰는 거 따라서 하시면 됩니다. 자, 부등호거든요. 크거나 같다가 아니고 요렇게 돼 있더라고요. 전문 그 책들은 대학교 책을 찾아보니까 요렇게 돼 있던데 이거는 뭐 크게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상관은 없습니다. 왜 상관없어요? 어차피 여기 정적분 때릴 때는 의미 없으니까. 근데 요렇게 돼 있더라. 그래서 예, 요렇게 부실 수 있더라. 요 얘기인즉슨 뭐다? 얘보다는 여기서 그죠? 얘보다 더 정확하다. 할 거다 합니다. 할 거다. 정확하다가 아니고 할지도 몰라요. 주로 해요. 주로 하다. 주로 더 정확할지도 몰라요. 그래서 여기 예로 드러난 거 한번 봅시다. 예로 들어놓은 거 보면 n이 150이고 p가 n이 150이고 0.6인 이항분포를 따르는데 근데 여기서 이거 구하라 그랬어요. 100이 미만일 확률은 얼마인가? 그러면 이제 그 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얘 이렇게 근사하니까 90이고요. 6의 제곱이니까 얘를 그 전에 쓰던 걸로 풀게요. 이렇게 한 다음에 이거 Z로 바꾸죠. 마이너스 8에다가 마이너스 6분의 8 그 다음에 6분의 12 해갖고 이거
뚝딱뚝딱 해가지고 구한다 그죠? 정규분포표 찾아가지고 그지? 요렇게 했는데 이렇게 하면 학교쌤이 점수를 빵점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병철이 형은 이렇게 하시면 빵점을 주시겠는가? 어떻게 풀어라? 이렇게 말고 빨간색으로 쓰면 안 되죠. 잠깐만. 딴 색이 없네. 다른 색이 없는데. 자, 흰색으로 쓰죠, 그죠? 형은 이렇게 하시라 그랬어요. 얘를 어떻게 고쳐서 81.5 101.5로 고치셔서 요걸 마이너스 7.5 얘는 6분의 11.5 요렇게 해서 구해라. 그렇게 구하면 값이 얼마 나온다고? 얘를 구하면 값이 0.8948 나오는데요. 그럼 제가 여기 적어 놓은 거는, 밑에 적어 놓은 거는, 자, 이항분포값 실제로 구하면 0.87541272가 나온대요. 대충. 그래서 근사한다. 근데 요렇게만 보면 저는 궁금했죠. 요렇게 계산한 거랑 요렇게 계산하는 게 진짜 이 값이 더 가까운가? 얘보다 얘가. 그래서 다 계산을 했는데 요거 계산값은 안 넣어놨네요. 자, 뒤에 그래서 여기 예제 한 7개는 밑에다가 그냥 바로 각주를 달았습니다. 보시고 바로 판단하시라고. 자, 그 다음 것도 똑같이. 그럼 우리가 궁금한 건 결국엔 이거잖아요. 1번 그러면 얘가 n으로 하면 140이고 해보자. 42를 따른다. 그럼 이제 구하라는 게 낸데 그 전에는 어떻게 풀었다고요? 빨간색으로 쓸게요. 그 전에는 바로 얘를 이렇게 근사를 했다. 15죠? 마이너스 15에 루트 42. 안녕하세요. 42에 15. 이런 식으로 근사를 했다. 그럼 그 결과가 자, 여기 보면 밑에 각주 보시면, 각주에 보시면 요렇게 계산한 값이 잠깐만 3, 5라 그랬죠. 두 개 써놨는데 얘는 제가 엑셀에서 돌려갖고 나온 값입니다. 엑셀 함수를 써가지고. 그러니까 정규분포 표 찾은 것보다는 좀 더 정확하겠는데, 그러면 이제 그 밑에 써놓은 거는 3은 얘는 이항분포를 직접 계산을 한 거예요. 이거를 이항분포를 계산했을 때 요렇게 안 하고 지금 요렇게 하라는 얘기죠. 5.5 그죠? 요게 이제 병철이 형 주장. 요렇게 계산하시면 요게 나온다. 요것도 제가 값을 안 써놨네요. 자, 그럼 2번 봅시다. 2번에는 제가 값 써놨어요. 그래서 2번에 보면 1번에 보시면 결론이 있잖아. 이항분포에서 직접 계산한 확률. 이항분포에서 직접 계산한 확률이 아니고, 그죠? 죄송합니다. 여기 1번에 써놨어요. 얘가 요걸로 계산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자체 있잖아요. 이항분포에서 바로 계산한 게 그 다음에 밑에 0.97936244이 나온 건 뭐냐면, 그럼 대충 끊어서 요렇게 합시다. 4 정도. 얘는 그냥 이렇게 계산한 거예요. 제가 처음에 쓴 거.
당연히 이거보다 적게 나왔겠죠. 그럼 내가 그 전에 그냥 우리가 계산했을 때, 그죠? 연속성 고려 안 하고 연속성 수정 안 해주고 계산했을 때, 그 다음에 이항분포로, 그러니까 얘가 참값입니다. 실제로 이 값이 정도가 나오고, 그러면 비교를 했을 때 뭐예요? 얘가 더 가깝네요, 실제 값이랑. 그럼 이제 이렇게 푸는 게, 죄송합니다, 여기서 이렇게 하라는 얘기죠. 중간에 오로 해서 계산을 하라는 거고, 얘가 실제 계산해주면 그럼 이렇게 보시면 어떻게 돼요? 얘랑 얘 비교했을 때 얘 이항분포에 더 근사하는 건 이 친구 맞죠? 그럼 병철이 형 말대로 풀어야 되겠다, 그죠? 이걸 요렇게 얘로 푸는 것보다는 0.5 빼주고 0.5 더해주는 게 실제 값이랑 더 비슷하네요. 그죠, 재민아? 그래서 얘가 의미가 있네요. 자, 근데 요거는 어떤 때 쓰시면 안 된다고? 표본 비율 추정할 때 쓰는 그 식에는 요거 쓰시면 안 됩니다. 아예 이항분포로 바꿔서 풀 생각을 안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시프가 그게 걱정이 된 것 같아요. 이항분포에서 정규분포로 바꿔갖고 정규 근사하게 풀 때는 요렇게 풀어야 되는데, 나중에 표본 비율 푸실 때 요걸로 푸는 애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그때는 뭐 요렇게 풀면 틀린다고, 그때는 요렇게 풀어야 된다고. 그래서 둘 중에 하나 헷갈려갖고 틀릴까봐 그게 걱정이 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럼 그 뒤에 2번도 봅시다. 2번에 1번 보시면, 자, 제일 위에 있는 값 0.00033 있잖아요. 33693. 그 다음에 이항분포 실제로 계산한 건 19죠. 0.0001970인데, 그리고 그 밑에 건 뭐예요? 이렇게 계산한 거예요. 원래대로 계산한 거예요. 근데 이때는 어떻게 돼요? 얘가 더 아깝네요. 병철이 형 사기 쳤는데? 아니, 이게 더 정확하다며. 그래서 이걸로 해야 된다며. 근데 보시면 어떤 때 항상 맞는 건 아닙니다. 항상 맞는 건 아닙니다. 네. 자, 그리고 두 번째 보시면 여기서도 요렇게 계산한 거 있잖아요. 연속성 따져졌을 때, 이번엔 연속성 따져졌을 때가 뭐예요? 값이 또 비슷하죠. 그래서 이게 그 평균 근처에 있을수록 더 맞아요, 이 방법이. 평균을 포함하고 있을 때는 이 방법이 맞아요. 평균의 근처에 있거나. 모서리에 갈수록 별 의미가 없어요. 가로 갈수록 별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가운데는 이항분포가 정규분포로 잘 대응이 되는 편이거든요. 가로 갈수록 숫자가 작고 모양이 많이 망가져요. 근사가 잘 안 된다고, 가로 갈수록. 그래서 어차피 근사 안 되는 거니까 이게 차이가 생긴다. 그리고 이제 3번 보시면 여기서도 얘가 3번의 평균이 20이 나오죠. 3번에 20이랑 4의 제곱이 나오는데, 그래서 10보다 작다. 평균에서 좀 많이 멀리 떨어져 있네요. 표로 보면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 얘가 20이고 10이면 이 정도로 떨어져 있잖아. 그러면 이제 그랬을 때, 그죠? 안 맞죠? 연속성 위에 거, 제일 위에 있는 값이 연속성 따져준 값입니다. 따져서 계산한 게 0.008이고, 이항분포 직접 계산하면 005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걸로 계산하면 0.006이야. 애가 더 가까워, 연속성 계산 안 해준 게. 그지? 그래서 뭐예요? 가로 가면 평균에서 많이 치우치면, 이게 왜 문제가 되냐? 이항분포가 무조건 얘가 더 맞는 게 아니고, 가로 가면 얘가 더 크다는 게 아니고, 이항분포가 정규분포의 근사가 잘 안 돼요, 그쪽 구간에선. 모양이 많이 찌그러져서, 실제로. 그래서 요때는 성립이 안 할 수도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이제 가로 가는 경우보다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평균 근처에서 값을 구할 때가 많으니까. 그럼 어떻단 얘기예요? 어차피 일로 가면 근사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가로 많이 가면 안 맞다는 얘기야. 간단히 보면 3번에서 1번에서 보면
이항분포에 직접 계산한 건 5인데 맨 앞자리 봅시다. 요렇게 계산한 거, 그 연속성 안 따지고 그냥 근사시킨 거 6이고, 연속성 따지면 8인데, 6, 8 갖고 5랑 좀 괴리가 좀 심하잖아요. 1.2배, 1.6배 나는데, 값이. 그지? 근사하긴 좀 애매하잖아. 그지? 근데 약간 요런 게 있더라, 실제로 파보니까. 자, 그리고, 대신 두 번째 거 봅시다. 3-2번 보시면, 13, 24니까 얘 포함하고 있죠. 20 끼고 있잖아. 20 근처에 있으니까 뭐예요? 당연히 뭐예요? 연속성 따져서 0.5 빼주고 앞에서 뒤 0.5 더해준 값이 훨씬 더 실제 이항분포 값이랑 이항분포에서 구한 값이랑 잘 맞더라. 그게 왜 그렇다? 평균에서 멀어지면 어떻다고? 정규분포랑 이항분포가 근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 그리고 4번에 보시면 4번에도 이게 무게가 밑에 보면 이제 제품 무게가 700 평균이 750이잖아요. 그럼 700 정도면 이제 평균 근처에 있다고 봐야 돼요. 700 정도면. 지민님 그냥 재미삼아 하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지민아, 여기 4번 보시면 생산되는 게 얘를 따른데 표준 편차는 25고 근데 여기서 이걸 구하라 그랬어요. 요걸 구하라 그랬어. 요걸 구하라 그랬으면 얘는 평균 근처예요. 평균 근처라 볼 수 있나요? 그냥 물어보는 거야. 물어보는 거야. 지민아, 50밖에 차이 안 나는데 상당히 가까운 거 아니에요? 이렇게 했으면? 예, 이거 미만 2니까 몇 프로 안 되죠? 그죠? 2가 정규분포표로 보시면 여기 구해놨잖아. 그죠? 요거 될 확률이 얼마예요? 0.0228 2.3% 정도 되는 거야. 여기가 2.3% 밖에 안 돼요. 그래서 평균 근처에 있는 값 아닙니다. 자, 그럼 얘는 평균 근처에 있는 값은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2,500개 추출한대요. B 2,500, P가 0.28. 분량이 N개 이상이랑 구하라 그랬죠. 이제 요것도 뭐예요? 근사하시는데 여기서는 당연히 이제 이번에 Y가 이걸 따르는데 PY가 N개 이상이랑 구하라 그랬다. 그러면 여기서 당연히 뭐 해야 된다? 자, 준호야. 그전에는 어떻게 풀었어요? 그냥 이거 이렇게 바꾸죠. Z로. 바꿔갖고 N에다가 요거 해주시면 둘이 곱해준 거, 그죠? NP 빼주고. NP가 얼마냐? 보자. 57이라네. 57 해주시고. 그 다음에 루트. 자, 요걸 해주니까, 이게 0.31 나오는 거 구하시면 되잖아. 근데 이렇게 쓰면 병철이 형이 감점을 하시겠다는 얘기입니다. 뭘 해주시라고요? 어디서요? P, 맨 앞에? 그렇죠. N에다가 빼주고 하시라는 얘기죠. 빼주고 계산을 해야 점수를 옳게 주시겠다는 얘기십니다. 근데 실제로는 요거를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어요. 왜? 다른 용도로 확률분포가 존재해요. 이항분포 요 범위 구하는 거 편하게 하려고 만들어 놨어요. 근데 그걸로 하는 게 더 정확합니다. 얘보다 그걸로 하는 게 더 정확합니다. 근데 정규분포 써갖고 근사하려고 하면 0.5를 시작할 때 빼주고 끝날 때 더해주는 게 더 정확하다. 그러니까 꼭 이렇게 해주십사 하시는 겁니다. 그래갖고 풀이대로 풀면 값이 조금 차이가 날 거다. 자, 5번 잠깐 보실게요.
자, A가 이기면 7점 얻고 지면 2점 읽는 이런 게임을 하려고 한다. A가 이길 확률이 4분의 1이고 그죠? 각 게임의 결과는 서로 독립이라고 한다. 그럼 여기서 일단은 A가 이긴 횟수를 확률 변수 X라고 두면 얘는 일단 이거 따른다는 얘기죠. 얘를 따른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A가 얻은 점수 있잖아요. (7x에다가) 빼기, 그래서 9x-2400이 되더라, 요건데요. 그래서 구하라는 확률이 P가 자, 요렇게 해놓고 요거 구할 때 그러면 학교 선생님이 병철이 형이 이거 어떻게 써야 된다고? 요렇게 고쳐야 된다 그러셨다. 7.5 요렇게 해갖고 풀면 되나요? 왜냐면 여기서 얘가 이렇게 되잖아요. 해주시면 300이고 요거 15의 제곱 되거든요. 그러면 얘는 y는 평균이 300이고요. 얘도 표준 편차가 5의 제곱 되겠네요. 아니지, 81이죠. 81. 죄송합니다. 큰일 날 뻔했네. 9분의 15 되겠네요. 요거의 제곱 되겠네요. 9분의 15니까 3분의 5죠. 네, 그러니까 여기서 이거 해가지고 구하면 되나요? 따라서 얘는 1100 빼주고 287.5에 하셔가지고 요거 구해갖고 하면 되나요? 아니, 얘가 이게 X가 이걸 따르니까 Y가 이렇게 되면 우리 그 평균은 9 곱하기 평균 해주고 5 빼주면 300 맞잖아요. 300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분사는 81분의 15의 제곱 되잖아요. 그래서 9분의 15의 제곱. 그래서 3분의 5. 이렇게 구하면 되나요? 자, 근데 풀이에서는 이렇게 안 해놓고 얘를 바꿨죠. 얘를 밑에 풀이해 보시면 X로 바꿨어요. 그죠? 9X 빼기 240 해가지고 이게 2988이니까 9X 했을 때 X가 332 된다고 이렇게 바꿨어요. 그래 놓고 0.5를 빼줬어요. 왜 빨간색으로 풀면 안 됩니까? 왜 이렇게 풀면 안 돼요? 어차피 얘가 이건 맞는 거잖아요. 이렇게 풀면 안 되는 겁니까? 만약에 이렇게 풀고 싶으면 0.5가 아니고 뭘 빼줘야 될까요? 준호야, 처음에 0.5를 빼주는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처음에 X가 얘를 따르는데 그래서 야, 네 이거 구할 수 있어? 하고 물어봤다 그러잖아. 뭘로? 정규분포로. 얘가 이렇게 되면 우리 이렇게 된다 치자. MPQ 된다 치는데 그러면 얘를 우리 이렇게 이걸 어떻게 구할 건데? 범위가 없어서 야 이렇게 생각해봐라. A고 A일 때 어떤 값이 나온다 치자. 그럼 그거를 뭐라고요? 요렇게
요 값을 근사시키면 되지 않겠냐 라고 한 겁니다. 왜요? 다음 값이 a 플러스 1이잖아요. 이항분포의 확률 변수는 일식 단위가 1이잖아. 1이니까 그 1의 절반 플러스 마이너스 0.5 하면 1이잖아. 요렇게 계산할래 요렇게 계산할래 보다니 가운데 빨간색이 더 근사할 것 같잖아. 그지? 이게 상당히 뭐예요? 평균 근처에서는 재민아 설득력이 있다고. 가로 가면 별 의미가 없지만 그건 제가 숫자로 확인을 해드렸잖아요. 그러면 이제 일반적으로 쓸만하다고 요 얘기가. 근데 얘는 y값은 588 다음에 무슨 값이에요? 예, 9가 더해져야 되죠. 그럼 얘 만약에 빼주려고 그러면 뭐 해야 될까요? 4.5 빼줘야 되겠죠. 그러면 비슷하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죠? 예. 근데 이렇게 바꿔서 푸시면 됩니다. 0.5는 뭐다고? 일식, 확률 변수가 일식 변하는 이항분포 있잖아요. 이항분포에서 적용이 되는 거고요. 여기서 적용이 되는 거고요. 그지? y는 9x-2400이잖아. 얘는 확률 변수가 이산인데 9씩 변하잖아. 그지? 그러면 0.5 더 빼고 더하고 해서는 뭐 할 수 없다. 연속속 수정이 안 돼요. 그렇게 이렇게 푸시면 안 됩니다. x로 바꿔서 풀어야 됩니다. 단위가 1인 놈으로. 오케이. 그래서 5번 체크해서 나중에 보시면 됩니다. 요거는 나중에 한번 엮어서 저도 같이 드릴게요. 자, 6번도 풀어보고 밑에랑 비교를 해보시면 값 비교가 됩니다. 그래서 7번 같은 경우에도 비교를 해봤더니 이 항은 0.757이고 연속성 고려하면 7595, 그냥 근사하면 748이에요. 이 친구는 그죠? 뭐예요? 연속성 고려한 게 더 근사하네요, 준우야. 근데 값 보세요. 상당히 크죠? 1에 가깝잖아. 그지? 1에 가까우니까 준영이 민석이? 민석이 준영이? 민석이 준영이? 그죠. 민석아, 이게 1에 가깝다는 얘기가 뭐예요? 평균 근처에 있다는 얘기예요. 요 값이. 정규분포 보면 평균 근처에서는 이렇게 있고 옆으로 가면 갈수록 급격하게 작아지잖아. 그래서 평균 근처에 있을 때는 연속성 따진 게 효율이 좋으니까 대부분의 확률은 평균 근처에 있을 테니까. 그러면 왜 가운데라 값이 확률이 작은 쪽으로 가면 어차피 근사가 안 돼요. 그래서 연속성 따지는 게 별 의미가 없는데 따져주라고 하셨으니까 따져서 푸시면 되고요. 예, 비교해 놓은 거 나중에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중요한 거 표본 비율은 비율의 추정은 비율로 추정하는 거는 그지? 뭘로 안 한다. 이항분포로 푸시면 안 됩니다. 이제 이항분포로 안 풉니다. 안 푼다. 자, 그리고 가설 검증 넘어갑시다. 가설 검증까지 하셔야 돼. 이 가설 검증 지금 어디 하고 계시는데? 이제 그거 들어갔잖아. 추정 들어갔잖아. 이번 주에 추정 안 하셨니? 잠깐 잠깐만 이거 수업 안 들어간 애가 있다며. 잠깐. 지금 이제 이항분포에서 정기분포로 넘어는 가셨잖아. 안 넘어간 반이 있는 거죠. 예. 하시겠죠. 어차피 2주나 남았는데 시험 치기 직전까지 진도 나가시면 검증이 별거 없어요. 되게 간단해요. 보기만 합시다. 혹시 진도 나가실 수 있으니까. 어렵지 않은 파트니까. 그리고 검증은 쌤 프린트에 있는 거 있잖아요. 총에서 20문제거든요. 요거만 풀면 다 맞습니다. 요거 이상으로는 안 나오니까. 네. 이거요. 앞에 예전은 심화수학 교과서고요. 뒤에 거는 옛날 문제집에서 찾은 거예요. 그냥 검증하는 거. 방금 했었던 거요. 방금 했었던 거는
요건 하셰프가 준 자료에 답지가 없어서 제가 푼 게 7문제 중에 한 3개 되고요. 나머지는 그냥, 예, 그냥 그거 푼 거예요. 그냥 이항 분포, 정규 분포로 바꿔서 푸는 거, 연속성 적용해서 푼 거예요. 저는 더 줄 것 같은데, 가위바위보 가시죠. 안 내면 지금 20분까지 말해. 파워. 아, 파워. 제가 잠깐 끄시죠, 그러면. 파워는 아까 여러분도 오시에 시원하게 해놓는다고 했는데 제가 안 껐네요. 가설 검증 살짝 얘기하고 커피 타임 가집시다. 자, 검증은 뭘 검증하겠냐, 이런 거요. 제가 이제 가설을 세웠어요. 그 밑에 봅시다. 밑에 쭉 넘겨갖고 페이지 이게, 페이지 9페이지 보면, 뭐 기무가설 뭐 이런 소리 나오는데 예제로 바로 갑시다. 어떤 동전이 4번 던졌는데 4번 던져. 근데 전부 다 앞면 나왔어요. 모두 앞면. 아니 어떻게 4번 던져서 전부 다 앞면이 나와. 야, 심지미 저랑 동전 던져서 앞에 나오면 네가 먹고 뒤에 나오면 내가 먹고, 이제 아니다, 딱밤 때리기 내기를 하고 있는데 동전이 4번 연속 앞면이 나왔어. 어허, 이거 이 동전이 앞면밖에 없는 건가? 예, 지금 이제 이마가 이렇게 됐어요, 막. 그지? 그래서 의심을 하는 거야. 오늘 심지미 손모가지를 오한바로 찍어, 막 이거 고민을 하는 거지. 근데 그거를 어떻게? 그래도 지민이 그 시험 기간인데, 그죠? 오른손 손모가지 날아가면, 그죠? 왼손으로 풀면 되죠, 그죠? 근데 이제 앞면인데, 그러면 이게 이런 거야. 이게 이 동전이 사기다. 사기인지 판단을 해야 돼요. 뭐예요? 유의 수준 5%, 10%로. 이게 뭔 소리냐? 그럼 일단은 뭐 하라는 얘기야? 기무가설이랑요. 얘가 기무가설이고요. 이게 왜 기무가설인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대립가설. 다른 책도 찾아봤는데요. 뭐 별로 설명이 자세하지 않아서 제일 자세한 심화수학 교과서 거 긁어놨습니다. 기류가설이라 그러는데, 여기 기류가설은 뭐냐면 입증하자고 하는 게 대립가설인데 사실은 그렇게 안 해요. 그렇게 안 하는데, 여기서는 입증하고 싶은 거 뭐예요? 이 동전이 앞면 나올 확률이 뭐다? 0.5 이상이다. 그럼 사기잖아. 그지? 제 느낌엔 100%인 것 같은데. 그죠? 0.5만 안 되면 심지어 손모가지 날아가는 겁니다. 자, 근데 기류가설은 좀 의심이 많네. 가능한 확률이다. 자, 그래, 이게 말이 돼? 해보자. 그러면 이제 확률을 했는데, 그럼 이걸 해보니까 16% 나왔다. 이게 0.0625인데, 그러면 이제 6.25%잖아요. 그죠? 이게 뭔 소리냐면, 동전 던졌을 때요, 얘가 분포가 있을 거 아닙니까? 4번 던졌을 때 나올 수 있는 분포 중에 지금 이제 한쪽으로, 요쪽에 이제 0.25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0.25 된다는 얘기잖아요. 자, 근데 그러면 얘가 둘 중에 뭐가 맞느냐를 따질 건데요. 그럼 요 확률 있잖아요. 요 확률 0.5씩 던져서 이렇게 나왔을 때, 자, 얘가 우리 유의 수준 확률보다 요가 더 작으면 유의 수준 확률보다 더 작으면 뭐예요? 기무가설이 틀렸다고 보는 거예요. 그럼 여기가 10%고요.
여기가 5%거든요. 유의 수준이란 뜻이. 그죠? 얘 확률이 나올 0.25%잖아요. 근데 그게 여기 유의 수준으로 따지라는 건 얘보다 작으면 기무가설, 용어니까 이거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H0를 기각할 거예요. 얘가 틀렸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럼 당연히 뭐가 있어요? 대립가설이 맞겠죠? 그러면 5%일 때는 봅시다. 5%일 때는 0.25가 5%보다 안 작죠? 그럼 뭐예요?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라는 얘기예요. 왜? 뭐가? 동전에 안면 나올 확률이 2분의 1이라도 이 정도는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다. 나는 10%의 확률도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 심지민 사기친 거다 라고 생각하면 10%보다 0.25가 작으니까 얘는 뭐예요? 이게 틀렸다고 보는 거예요. 일어나기 힘든 사건이다. 뭐일 때? 확률이 2분의 1일 때. 아니 10% 확률이 어떻게 일어나? 세상 살면서 자주 일어나는데, 그죠? 자주 일어나서 그래서 10%는 검증을 잘 안 해요. 자주 일어나잖아. 10%는. 그죠? 10번에 한 번 정도는 이제 지하철 타시다 보면 내가 딱 내려갔는데 지하철 문이 딱 열릴 때 이런 때 있거든요. 예. 근데 알고 보면 다칠 때가 더 많은데 그것만 기억하니까 꽤나 있습니다. 확률이 10% 확률은. 여러분들 가차 돌릴 때도 10%면 개꿀 하면서 막. 그 야구 누가 했었죠, 야구? 근데 준우가 했었나, 야구? 야구에 비싼 카드 가차 돌리는데 야구 게임 있잖아요. 그 10%면 해자죠. 그죠? 자, 그래서 자주 일어나기 때문에 실제로 기준은 10%가 아니고 5%인데 보여드린 겁니다. 이런 거요. 기류 가설이 이게 P가 2분의 1일 때 이렇게 일어날 건데, 그죠? 4번 연속하면 나올 수 있어요. 그게 6.25%의 확률인데, 그죠? 나는 10%만, 10% 이하의 확률은 실제로 일어날 수 없다. 난 못 믿겠다. 라고 생각하는 게 유의 시준 10%야. 아니, 10% 확률이 어떻게 일어나? 90%가 당연한 거지. 근데, 5%, 10%까지는 일어날 수 있고, 5% 이하는 하죠. 그러면 5% 이하로 보면, 얘는 뭐예요? 6.25%는 5%랑 10% 사이니까 5%일 때는, 심지민이 동전에 장난친 게 아닌 거야. 정빈이죠. 들고 가셔야지. 오케이? 근데 내가 믿는 거야, 내가 10%면 말도 안 돼. 심지민이 손모가지 오한마로 찍자. 오케이? 지민은 왼손으로 푸시면 돼요. 괜찮죠? 그 기준인 겁니다. 이제 유의 수준이 이해가 되셨죠? 그리고 또 봅시다. 자, 대립가설이 뭐예요? 증명하고 싶은 거라 그러는데 그거는 아니에요. 조금 애매한데 어쨌든 자, 예를 들면 어떤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기존에 개발된 약물을 사용하면 치료율이 40%라고 한다. 신약이 개발되어 이를 사용하면 치료율이 기존 치료율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자, 그러면 20명의 환자에게 신약을 투여 14명이 치료가 됐다. 그지? 그러면 기무가설은 뭐냐면 신약이 기존 약물보다 높지 않다. 대립가설은 신약의 치료율이 기존 약물보다 높다.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 예를 들어서, 그죠? 기무가설 H0가 신약 치료율이 0.4보다 높다. 높지 않다. 얘는 신약 치료율이 0.4보다 높다. 그죠? 자, 그러면 얘가 20명 중에 14명이 치료가 된 거잖아요. 그러면 몇 프로예요? 몇 프로예요? 그죠? 근데 어쨌든 요거는 따져봅시다. 확률 갖고 이렇게 놓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얘를 귀부라 그러고요. 얘를 대립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귀무 대립은 요거랑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미묘하게. 뒤에 보시면 조금 다른데, 자, 우리가 부정할 거 있잖아요. 틀렸다고 판단할 걸 귀무로 놓더라고요. 귀무로 놓더라고요. 뒤에 예제 보면서 또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실제로는
동전 던지는 문제는 시험에 안 나올 거고요. 나와도 이제 모평균 가설 검증 방법이랑 이게 뭐냐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자, 어떤 모집단에 평균이 우리 한국 남성의 평균 키가 그죠? 정빈아 한 180쯤 되는 거 같죠? 정빈이랑 준우 입장에서 그죠? 저는 제가 큰 키라고 생각을 해보고 산 적이 없거든요. 적당하다, 중간이다. 정민아 뭐 키가 뭐 멀대같이 크다고 생각하고 사셨어요? 우리는 평균이 180이라 우기는 거야. 180이라 우기는 거야. 준영이 표정이 왜 그래? 180 근처잖아. 그지? 그랬는데 실제로 그죠? 1가고 2학년 남자애들 키를 다 재서 평균을 냈더니 한 90명 되나요? 1가고는 잘린 애들 없잖아. 또 빤스는 있고 100명인가요 이제? 그쯤 된다 치면 90명? 90명을 조사를 했더니 평균 키가 172가 나왔어. 172? 에이 설마 그죠? 사람이 호빗도 아니고 그죠? 172가 나올 리는 없죠. 그래서 173이 나왔다고 칩시다. 그지? 그렇게 되면 야 그죠? 씨발 아니지 내가 안 가지. 정빈이가 우리나라 평균 키 남자 평균 180이라고 했지. 야 정빈아 좀 이상하지 않냐? 7cm는 차이 나는데. 에이 쌤 7cm는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확률. 아까 앞에 그 주사위 안 보셨어요? 쌤 이거 5%로 보면 충분히 가능한 확률이에요. 오케이? 가능한 확률이에요. 평균이 180인 줄 알았는데 실제로 조사를 해보니까 173이 나왔어. 평균 키가. 그러면 모집단의 평균 우리가 잘못 알았을 확률이 있죠. 오케이. 이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래. 일본 애들 평균 키 169라고 우리가 정신승리하고 그랬거든요. 실제로 이 정도 되지 않나, 일본 애들? 머리 하나 작습니다. 한 모델로부터도 이기겠던데요. 자, 어쨌든 그래서 그런 거 추정할 때 쓰는 건데 결국에 이게 뭐예요? 모평균 추정이죠. 평균 이제 표본 평균 갖고 모평균을 추정한 거랑 실값이 말이 나누면 어느 정도 다를 수 있느냐. 그래서 그 얘기인데 그럼 문제를 봅시다. 여기 보시면 그럼 그림 보고 설명드릴게요. 결국에는 뭐예요? 기무가설이랑 대립가설을 세운다. 꼭 세우셔야 됩니다. 형식상 꼭 세우셔야 됩니다. 이거 푸실 때. 안 어려워요. 그 다음에 이제 유의수준 5%, 1%가 있는데, 자, H0가, 뭐는, 뭐다 이렇게 해놓고, H1이, 요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양측 검증하셔야 돼요. 근데, 얘가, H1이 크다 또는 작다 돼 있으면 당연히 단측 검증하시면 됩니다. 당연한 얘기죠. 확률을 그렇게 구할 건데. 그 얘기인 겁니다. 왜냐면 아니면 되니까 얘가 커도 되고 그 다음에 작아도 되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양쪽에 다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요렇게 돼갖고 양쪽 면적이 뭐 해야 된다? 유의 수준보다 작으면 일어나기 힘든 일이잖아. 유의 수준보다 작으면. 나는 5%까지 용납이 나는 1%까지 이해할 수 있어. 100분의 1의 확률이 일어날 수 있어. 근데 200분의 1은 내가 납득이 안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뭐다? 기무가설이 틀렸고 대립가설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양쪽에 있으니까 이때는 5%일 때 1.96 우리 익숙하죠? 1.96 나오고 한쪽에 있을 때는 1.645가 나오는데 그죠? 한쪽에 있을 때 단측에 있을 때는 그림 그대로 보시면 됩니다. 요 면적이 뭐라고요? 0.5% 되는 거예요. 얘는 양쪽 먼저 합쳐서 0.5% 되는 거고 또는 0.1% 되는 거. 0.1이란다. 정신 차려. 5% 되는 거고요. 1% 되는 거고요. 이거 5% 되는 거고요. 또는 1% 되는 거고. 그럼 1% 때 더 면적이 작겠죠? 그래서 뭐예요?
얘가 기각될 확률이 적어요. 오케이? 기각될 확률이 적어요. 그럼 조금 더 뭐예요? 1%가 뭐예요? 더 깐깐한 판단이에요. 깐깐한 판단이에요. 무슨 얘기냐? 아까 신약 치료율이 0.4면 5% 하면 5%로 하면 얘가 높네. 일어날 얘가 기각될 확률이 높으니까 1%면 더 깐깐한 보수적인 거야. 아, 야, 이 정도 약간 14명, 야, 한 20명 중에 18명은 나야 볼 수 있다. 1%면 더 조건이 까다로워지는 거예요. 오케이? 자, 신약 치료 만약에 30%잖아요. 응. 그러면 그 기존 애보다 더 확률이 높은 거잖아요. 아, 확률이 더 낮은 거잖아요. 응. 그러니까 기무가설을 채택하는 거예요. 응. 작으면. 근데 아, 그 0.4% 이런 거는 유의 수준이잖아요. 아. 그러면 그거는 아까 그거는 이렇게 계산해. 20명에다가 그게 이항분포라고 보셔도 되고요. 이항분포로 일어난다고 보셔도 되고. 그러니까 아까 그거는 이렇게 하셔야 되겠죠? 요 얘기는 이렇게 하셔야겠죠. 아까 20명 중에 16명이 나왔잖아요. 16명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B. 아까 20명 0.4로 보고. 처음 우리가 할 기준은 뭐예요? 기무가설이 맞을 거다는 거예요. 그럼 기무가설이 틀리려 그러면 뭐예요? 기무가설이 맞다라고 생각하고 일어날 확률 있잖아요. 아까 뭐예요? 20명 중에 16명이 나을 확률이 16명이 나을 확률이 뭐예요? 5%보단 커야 돼요. 1%보단 커야 돼요. 그러면 뭐예요? 원래 그게 맞는 거예요. 왜 치료약도 40%짜리 치료약도 수명 치료했는데 운빨로 다 나을 수도 있잖아. 복불복이니까. 지민이 아까 동전 던져갖고 4번 다 나오는 거 보셨잖아요. 20번 던져서 20번 다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추측을 할 때 우리가 실험을 해봤을 때 그럼 아까 이걸로 구해야 되겠죠. 여기서 얘를 따르는 x가 있는데 x가 16이 나올 확률을 구하는 거예요. 그지? 구하면 이거 z 구할 수 있다. 그죠? 얘가 8이고요. 0.6 하면 이게 4.8인가요? 그래갖고 이거 Z로 바꿔가지고 일단 택도 없는데 루트 4.8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확률이 중간 낮겠죠. 8 나누기 이게 2점 얼마니까 이게 3이 넘거든요. 3 넘으면 무조건 1% 이하예요. 이거 3 넘으면 무조건 1%예요. 정기분포가 3.99 거기까지밖에 없거든요. U는 계산할 필요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얘가 뭐예요? 1%보다 작아요. 그러면 5%로 추정하든 1%로 추정하든 얘 뭐예요? 기무가설이 틀렸다는 얘기예요. 0.4로 신약의 치료약도 신약의 치료약도 기존의 약이랑 나을 확률이 차이가 없다 라고 보고 계산을 한 거예요. 1%도 작으니까 기무가설을 채택해야 되는 거예요. 틀린 거죠. 왜요? 기무가설은 뭐냐면 신약의 치료율도 실제 치료율 있잖아요. 실제 치료율 율이 0.4 이하다라고 본 거잖아. 그러면 얘가 신약의 치료도 0.4인데 그러면 얘를 실제로 실험을 했는데 20명 중에 16명이 나왔잖아. 그럼 나은 새끼가 이렇게 나올 확률을 구해봤는데 1% 미만인 거야. 즉 신약 치료율이 원래 약이랑 효과가 똑같을 확률이 1% 미만인 거야. 그럼 내가 그렇게 주장했으면 내 말이 맞을 확률이 지민아 1% 미만인 거야. 그럼 틀렸다고 봐도 되잖아. 그 정도 신뢰도면. 보통 5% 1% 쓰거든요. 10%는 잘 안 써요. 10%는 충분히 일어날 수 있잖아. 5%도 일어날 수 있는데 그걸로 판단하신다고. 그래서 틀릴 수도 있습니다. 보일 수 있다라고 하거든요. 즉 뭐예요? 이렇게 보면 1% 기준으로 유의 수준으로 1%보다 이게 일어날 확률이 뭐냐면 신약 치료율이 기존의 약이랑 치료율이 동일할 때, 그죠? 우리가 지금 사건이 20개 중에 16명이 나왔을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 이게 일어날 확률이 1%보다 작아
1%보다 작으면 99% 내 말이 틀린 거잖아. 그러니까 그죠? 그래서 기무교사를 기각하는 거야. 납득? 자, 그러면 이제 예제 2번 봅시다. 어느 공장에서 생산하는 공예 무게가 평균이 100이고 분산이 25랍니다. 최근에 생산 공정 중 일부로 새로운 설비로 교체했는데, 그래서 여기서 100개를 뽑았대요. 100개를 뽑아갖고 N 100개 해가지고 저번에 평균을 구했는데 100.64야. 아, 설비 교체로 설비가 처음에 100개를 뽑아봤는데 평균보다 0.64 많이 나오네. 기계 이거 문제 있나 세팅에? 중요하죠. 그죠? 중요하잖아. 그럼 이제 그럴 거 아니야. 성격 정빈이 성격이 좀 느긋한 편이에요? 아마도? 준영은 어때요?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지민이는 어때요? 느긋해요? 은채는요? 관심 말하기가 싫다는 것 같은데. 자, 느긋하신 편이에요? 근데 저는 이제 성격이 좀 급하거든요. 요새 많이 느긋해서 살이 좀 쪘는데 급한데 이게 용납이 안 될 수도 있잖아. 그지? 이게 실제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잖아. 제대로 작동 안 돼. 그래 나중에 뽑다 보면 기계가 퍼질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게 실제로 문제가 있는지 판단을 해보자. 이제 그럼 뭐예요? 뭐냐면 이게 그대로 있는데 얘가 X가 실제로 이걸 따르고 있는데 X바가 100개 뽑은 X바가 얘 나올 확률이 뭐예요? 우리의 유의 수준 얼마요? 5% 보다 크면 정상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기무가설이 뭐야? M이 100이다. 모집단의 평균이 요거인데도 100으로 볼 수 있다. 얘는 뭐예요? M이 100 아니다. 요거 보는 겁니다. 그러면 뭐 추정하는 건 똑같아요. Z 64에서 100 빼줘요. 자, 이거 뭘로 나눠요? 표본 평균에 뭘로 나누시면 돼요? 분산으로 나누면 되죠. 얘는 이게 맞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게 맞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거 맞을 때 확률이 5%보다 크다. 이렇게 나올 확률. 이거 보는 겁니다. 그럼요, 100이죠. 100개 뽑았으니까 얘는 얼마 돼요, 지민아? 분산을 100으로 나눠주면 되잖아. 그래서 2분의 1의 제곱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 2분의 1로 나눠주시면 돼요. 그럼 얘가 뭐가 돼? 1.28이 됩니다. 1.28은 근데 요거 이제 Z 보실 때 그럼 쌤, 그럼 1.96보다 작으니까 이거는 틀렸네요. 가 아니라 자, 지금 Z로 바꾸면 여기 있다는 거잖아요. 0이고 1.28에 있다는 얘기죠. 5%는 어디 있어요? 1.96 여기 있어야 되죠. 그렇다는 얘기는 뭐다? 얘가 채택돼야 되죠. 일어날 수 있잖아, 요거는. 그지? 5%보다 더 크니까 일어날 수 있다, 그죠? 그래서 얘는 뭐가 된다? 공의 평균 무게는 바뀌지 않았다. 기무가설이 그지? 제대로 기계 작동되고 있다. 이렇게 생산되고 있다. 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유용은 하죠. 내가 기계 설비를 바꿀 수 있잖아. 그전엔 잘 생산이 됐는데 기계 새 기계 들어왔어. 세팅 딱 하고 딱 돌려봤더니 100개 뽑았는데 이렇게 나왔어. 이렇게 나왔는갑다. 넘어가는 게 이거 같고 이게 정상 세팅 됐는지 보는 거야. 해봤더니
우리는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이것도 정해져 있어. 산업별로 1로 할든지 5%로 하든지. 그지? 좀 더 정밀하면 1로 하겠죠. 더 정밀하면 더 낮게도 하겠지만. 그지? 뭐 공생산 하는데 이 정도면 된다. 5%로 세팅을 해봤을 때 1.28 나왔으니까 뭐다? 5% 유의 수준으로는 뭐예요? 바뀐 게 아니다. 바뀌었는지 확인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게 말이 있잖아요. 만약에 말이, 요 말 있잖아요. 제가 뭔 얘기를 하냐면, 설비 교체로 인해 평균 무게가 변화가 없었다. 변화가 없다는 것을 유의 수준 5%로 검증하여라. 그러면 우리가 검증하고 싶은 게 대립 가설이 변화가 없으니까 그때는 쌤, 얘가 이렇게 되는 겁니까? 말을 그렇게 바꾸면 얘가 말을 지민아 맨 끝에 있지 문제에서 설비 교체로 인해서 평균 무게 변화가 없다는 것을 유의 수준 5%로 검증하여라. 그러면 이렇게 바뀌는 거 안 바뀝니다. 안 바뀝니다. 안 바뀝니다. 그러니까 얘는 기존의 거, 이제 얘가 주로 있는 게 기존의 걸 그대로 된다. 그게 기무가설로 나오는 겁니다. 값이 바뀌었을 거가 대립가설로 나오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얘가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얘가 맞다라고 생각하고 확률을 구해보니까 그게 뭐예요? 그 이런 확률이 5% 이내면 얘가 틀렸어. 얘가 틀렸으니까 뭐가 맞아? 지민아, 얘가 맞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확인해 볼 게 귀무가설입니다. 확률을 계산을 해 볼 게 귀무가설이에요. 그래서 그게 틀리면 나오는 게 대립가설입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잠깐 쉬었다 가고 1번, 2번 보시고 계셔도 됩니다. 1.96이 Z로 했을 때 1.96을 넘어가면 양측에서 여기가 5%잖아요. 5% 돼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 할 때, 추정할 때 1.96, 95% 신뢰도가 1.96이었고 99% 신뢰도가 2.58이었잖아요. 그거 두 개였거든. 양쪽이 이렇게 걸리잖아. 양쪽에 있으니까 전기 농도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걸리거든요. 자, 나는 아메리카노 말고 딴 거 마실 거다. 주문하십시오. 너 아니 지금 네. 딸기 라떼. 그럼 너 딸기 라떼. 딸기 스무디 이렇게. 딸기 스무디. 저 블루베리. 헷갈리네. 블루베리. 네. 오케이, 블루베리, 딸기, 라떼, 스무디. 가까운데요. 공을. 네. 공을 순수. 이야. 라고 하기. 자, 순수 그냥 우유라고 생각하지. 얘는 데리고 가면 되고. 준혁이 스무디. 블루베리 스무디. 자, 그럼 저 아이스티. 캐모마일, 아이스티 2잔, 복숭아 아이스티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캐모마일, 블루베리 스무디, 딸기 라떼. 민서가 가자. 왜 가위바위보에서? 아니, 니는 가야 돼. 니만 문자 바꿔 시켰잖아. 그럼 저도 아이스티 하겠습니다.